요즘 세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걸까? 확실히 특별한 상황이지. 1999년, 2000년을 생각해보면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에서 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래엔 이 시기도 그렇게 돌아보게 될 거야. 완전 저금리로 가고 있고 레딧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조종하기도 하며 또한 가상화폐에 관련된 뉴스 등 하지만 좋은 조건은 대부분 변하지 않아. 매달 저축해서 투자해야 할까? 물론이지. 투자를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낮은 비용의 투자를 선택해야 할까? 당연한 거야. 저비용은 낮은 수수료를 말하는 거지? 맞아. 낮은 수수료. 많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데 재정 전문가에게 1%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장기간으로 투자할 경우에 총 수익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그 1%의 수수료는 복리로 더해져서 넌 총 수익의 28%를 수수료로 내야 해. 그 재정 전문가에게 말이지. 뭐라고? 얼마의 기간이길래? 물론 30년 정도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야. 만약 수수료가 2%라면 수익의 50% 이상을 재정 전문가에게 수수료로 내야 해. 따라서 이 계산은 반직관적인 거지. 한 이야기를 공유해 줄게. 한 여성분이 내게 묻더라고. 리미트 내가 투자하는 곳에 수수료가 너무 높은 것 같아. 혹시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일단 그녀는 31살에 연봉은 8천만 원 정도였으며 투자 수수료 1%를 지불하고 있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일생 동안 현재 플랜으로 투자한다면 얼마의 수수료가 적당할 것 같은지 물어봤어. 그냥 예상하는 숫자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난 그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 30년 동안 3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계산기를 켜고 계산했지. 모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말이야. 그녀는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예상했지만 그녀가 실제로 내야 할 수수료는 3억 1,500만 원.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정말 지루하게 들리는 것들. 누가 수수료 1%를 신경 써. 하지만 그 1%는 3억이 넘어가는데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걸 사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야. 지금 이런 시기도 마찬가지야.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돌아가는 거야.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볼게. 1999년쯤이었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다음날 26% 올라갔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 받은 장학금으로 그중 일부를 주식시장에 넣었지. 그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는 다들 자기가 천재인 줄 알거든. 그리고 모두 같은 말을 하지. 이번엔 진짜 달라. 그런데 절대 다르지가 않아. 사실 매번 똑같거든. 거품은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은 지속이 불가능하지. 그렇게 대학 장학금으로 주식에 넣은 돈은 2주도 못 가서 반토막이 났어. 그때 내가 느낀 건 내 생각보다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 투자해서 2주 만에 백만장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투자를 잘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투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기초와 기본을 공부해 보기로 했지. 적은 수수료와 장기 투자, 존 보글의 투자 철학 등. 그러다 깨달은 것은 평생을 바쳐서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 해도 돈을 버는 트레이더는 극소수라는 것이었어. 현재를 봐도 누구나 주변에 투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 거의 다 돈을 잃어.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돈을 벌면 모두에게 다 떠벌리고 자랑하기 시작하지. 나 주식 600% 올랐다. 그런데 손해나는 건 절대 말 안 해. 돈을 잃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고. 돈을 벌 때만 시끄러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나는 돈 버는 것은 잘하지만 투자는 하나도 모르거든. 사실 투자를 잘할 필요는 없어. 너 숨 쉴 줄 알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숨쉬기 같은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위대한 투자는 앉아서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올바른 주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사실 투자는 지루한 거거든. 그냥 매달 자동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알맞게 매달 자동이체해버리면 되거든. 그렇게 실제로 한다면 투자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어. 한 달에 1시간만 투자했으면 된다고. 심지어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자들도 80% 이상은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못 내. 그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바로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뱅가드 같은 인덱스에 투자를 한다면 수천억을 쓰며 월스트리트에서 슈트 입고 일하는 80%의 투자자들보다 수익이 좋다는 거지. 물론 믿기 힘들 거야. 앞에서 말한 1%의 수수료처럼 직관에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누가 28%를 수수료로 낼 거라 생각하겠어. 또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복리의 개념이야.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살지. 나는 돈이 별로 없어. 이대론 평생 집 하나 살 형편이 안 될 듯. 그러니까 대박날 방법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해야 해. 하지만 그건 완전한 투기인 거야. 사실 그들이 이해 못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복리의 마법이야. 올해의 숫자만 보지 20년 단위는 안 본다고. 매달 조금씩 투자를 늘려가는 거야. 5만원, 10만원 혹은 500만원 투자 가능한 돈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정말 지루하지만 말이야. 이걸 보는 몇 명은 분명 이럴 거야. 차라리 코인 투자할 듯. 그게 더 재미 좋음. 잘 들어.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흥미나 재미를 위해선 강아지를 키우던가 차라리 드라마를 봐. 시멘트가 굳는 걸 보는 것처럼 지루한 거야. 그렇게 지루해야 되는 거라고. 진짜 재미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건지 말이야. 최고의 투자자는 항상 겸손해.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알지. 그들이 아는 건 딱 하나, 시장은 계속해서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 매년 7에서 8% 정도로 말이지. 만약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 재력가가 되는 과정에 있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지. 그들에게 최선의 전략은 적은 수수료 인덱스의 장기 투자. 세전 총 수입의 10에서 20%의 금액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야. 만약 20%가 너무 많다면 10%만 해도 좋아. 앞에서 말한 뱅가드 펀드? 맞아. 간단하지? 트레이딩에 손을 대면 안 돼. 트레이딩은 투자 수익의 적이니까. 지루하고 단순한 투자, 그게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이야. 고소득자 친구와 말해도 답은 같았어. 내가 그 친구의 투자 전략에 대해 물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나 그냥 뱅가드에 다 넣어놨어. 정말 엄청난 부자들도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고소득자들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한다면 알다시피 1%의 수수료와 그리고 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이 투자 수익을 현저히 감소시킬 거야. 물론 초반에는 정말 지루하겠지. 한 달에 10만원 투자하고 100만원 투자하면 많은 돈이라 생각 못하겠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부분은 커지는 것은 매달 넣는 투자금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도 성장하니까 그 가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거야. 즉 투자금은 10년마다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빠르다는 거지. 매달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느끼겠지. 세상에 돈이 엄청 불렸네. 한 3년만 더 하면 투자 수익만으로 버는 돈이 내 연봉보다 많아지겠는데? 만약 너의 포트폴리오가 테슬라에 다 투자되어 있었다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났겠지. 리미트 너 투자 전략이 좋긴 한데 내 테슬라 주식이 400%나 올랐어. 대단해. 정말 기쁘네. 하지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지. 만약 테슬라 주식이 언젠가 내려갈 때 그때 올라가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줄일 다른 주식들도 무조건 필요하니까. 물론 수익성은 조금 낮을 수도 있지. 오래전에 애플, 아마존을 샀다면 최고의 선택이었겠지.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은 그런 주식을 못 찾는다는 거야. 투자에 도가 텄다는 월스트리트 사람들도 애플처럼 성장할 주식을 못 고른다고. 그들도 승률이 20% 미만이야. 전 재산의 몇 퍼센트를 그렇게 투자했어? 계속 내가 말해온 낮은 수수료의 인덱스 펀드 주식들에 내 순자산의 90% 이상이 투자되어 있어. 우리는 이 투자법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해.
트레이딩 같은 투자를 하려 하면 안 된다고. 자산이 늘어나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원하지. 조금의 수익과 손해는 감수하겠지만 매분 매초 그것만 생각하길 원하지는 않아. 폰으로 예약한 레스토랑의 리뷰를 검색하지. 투자 공부를 하려 하지는 않는다고. 그건 솔직히 팩트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고.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투자에 관련된 자료를 못 볼 사람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 좋은 수익을 내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이 전략으로 꾸준하게 매달 투자하며 투자는 매달 1시간만 신경 써. 그게 다야. 시간이 지나며 너의 포트폴리오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멋진 휴가를 보내면서 온 가족을 부양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리치 라이프를 살게 될 거야.